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이 바꾼 지역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 남양주시를 조금 더, 지금도 뭐 괜찮은 살기 좋은 곳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도시로 바꾸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99%의 모방과 1%의 우리 남양주 청소년 참여위원들의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창조하는 거는 뭐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우리는 좀 창의적으로 좀 바꿔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청소년 관련해서 참여예산 사례를 한번 실제로 볼게요. 청소년들이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청소년 모의 유엔회의 이런 것도 청소년 참여 사업으로 많이 했었어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학교가 이런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 그 사업 제한, 사업에 대한 시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재미나게 많은 여러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모의 유엔회의 이런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각자 선진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협상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 그럼 청소년들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청소년 청원제도 신설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중앙도서관 셔틀버스 운영하는 이런 사업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진로 탐색 이런 것도 있고요. 청소년 그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기도 했고요. 청소년 축제를 이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앙도서관 셔틀버스 운영 이거는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는 그래도 이제 편리하게 좀 가는 곳이긴 한데 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가는 교통편이 쉽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조그만 셔틀버스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했죠. 이 청소년 주도로 이 체육과 문화 활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청소년 축제인 건데요. 서울에 은평구에서 진행했던 이 청자켓이라는 청소년 축제예요. 청소년이요 자신감을 캐치하라. 그래서 청소년들이 쭉 모여서 하는데 큰 공터에다가 학교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 학교의 동아리들이 자기네가 했던 활동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니까 또 우르르 와가지고 같이 체험도 해보고 힘도 실어주고 같이 하고 또 옆 동네 학교들이 뭐 했는지도 살펴보고 이런 재미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크게 행사도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지자체는 이렇게 청소년 전용 카페들을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들만의 공간, 우리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을까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전용 카페 만들었는데요. 사진 잘 보시면 저쪽에 지금 아이들이 3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요 앞에 여러 가지 보드 게임 지금 보이시죠?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보드 게임을 다 구비해 놓고 여기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빔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악기와 키보드를 둬서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이것도 참여예산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요건 제목은 바리스타를 꿈꾸는 특별한 아이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그 다음에 소제목이 정확히
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목 정할 때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이렇게 딱 선명하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제목을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이 청년 프로젝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청소년 전공연구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볼까요? 물놀이 가는 게 이제 쉽지 않고 여의치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또 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물놀이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니죠. 이렇게 몇 가지 그러한 장비들 빌려서 하는 이런 비용 중심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마음껏 동네에서 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어떤 동네에서는 이런 것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했어요. 어디나 사실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건강계단 만드는 거요. 근데 요거를 안양시에 있는 이 부림동에서는 참여예산으로 요걸 하면서 여기 왼쪽 아래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이런 걸 붙여놨어요. 아예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무엇인지 자 해놨고 요거는 우리가 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주민들이 이 건강계단을 걸으면서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했구나 알 수 있는 또 홍보 효과도 있어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동네를 볼까요? 여기는 이 붕붕도서관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 차고지에 버스 차고지에 버스를 어차피 폐차하는 게 있잖아요. 생기는데 이 폐차하는 버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동네에서 가지고 와서 이 차 내부를 개조를 해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만들었죠. 이 안에는 한 1,400여 권의 책이 처음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름도 붕붕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아래 사진처럼 또 다른 곳에 새마을 붕붕도서관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두기도 하고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요 사례는 우리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도 되기도 했고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초창기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요 마을이 재개발로 이제 없어지긴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염리동 그 소금길인데요. 여기가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이 워낙 큰 동네여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골목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칙칙한 마을을 좀 화사하게 좀 바꾸고요. 그리고 또 통장님, 반장님 댁은 이렇게 소금나루 해서 다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살짝 예쁘게 좀 바꾸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은 또 밖에다가 내놓고 또 골목골목 그 코너 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운동기구도 배치하고 이렇게 또 운동의 코스를 여러 개를 개발하고 늘 주민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지게 됐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음침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활발한 골목길로 좀 거듭났고요. 그래서 범죄 두려움이 2달 뒤에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더니 30% 이상 그 줄어들었고 또 파출소의 신고율도 줄어드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죠. 또 요거는요, 또 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던 사례이긴 한데, 그 목욕 서비스를 어떤 개인이 그동안 했었는데, 이 목욕 차량이 이제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폐차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됐던 거예요. 이 봉사를 못하게 돼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거를 알았던 주민들이 제안을 한 거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정식으로. 그래서 제대로 된 이 목욕 서비스를 하는데 이 목욕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만 그런 걸 보니까 맞아. 저런 거는 필요해. 사실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저런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저렇게 봉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목욕차가 계속 새롭게 들어와서 하게 됐던 이런 계기가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힘이었죠. 요거는 한번 대구로 가볼게요. 대구에 보통 육교, 기찻길 육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교는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찻길 육교를 갤러리로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한 육교였는데 이렇게 갤러리가 된 이런 사례들이고요. 자, 또 하나 보면요. 요새 그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밤늦게 혹은 새벽에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고를 당하세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면은 뭐 본인들도 정말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또 정부도 그분들 다시 또 계속 케어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고 또 이런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지자체 주민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안전용구를 지급하는 거를 했죠. 그래서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안전용구를 하고요. 또 손수레라든가 이런 데에는 부착할 수 있는 반사판, 여기 안전 쓰였죠. 이런 것들을 지급했더니 사고율이 훨씬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 학교에도 많이 설치가 됐었죠. 이 옐로우 카펫인데요. 아동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이 횡단보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옐로우 카펫인데 이것이 처음에 효과가 좋아서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거 살짝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 주민들이 옐로우 카펫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각적 효과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335 하굣길, 횡단보도 앞에 노란 카펫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발걸음도 이윽고 멈춰지게 됩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막 달려갔었는데 옐로우 카펫을 밟고 싶어서 한번 쉬었다 가게 되니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벽면에 이렇게 색을 입혀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운전자는 노란색을 보고 속도를 줄이게 되는 안전지대, 이른바 옐로우 카펫입니다. 옐로우 카펫은 자녀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린 형광램프가 불을 비춥니다. 시작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한 시민단체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동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아이들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가거나 운전자가 이를 잘 보지 못하는 데 있는데요.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저감 시설물이 설치되면 자동차들이 달리는 평균 시속이 13km 정도 줄어듭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런 사례도 살펴볼게요. 세대를 이어주는 호리목 동화책 이야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동네에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동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래서 성인들이 이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 적어요. 그럼 이거를 본 아이들은 이거를 동화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옛날에 우리 동네 여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아, 그때 그랬었구나. 6.25 때는 어땠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견디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를 통합해주고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인데요. 아, 이게 장난감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을 안고 장난감 도서관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찾아오면 안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 일정한 시간마다 쭉 돌면서 장난감을 미리 시청하면 그거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앞에만 딱 나가면은 장난감 도서관이 와서 그리고 저는 신청했던 것들을 받고 또 가지고 있던 거를 다시 주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문화 오케스트라를 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은 형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아예 하니까 그럼 악기 같은 거 다 구비해 놓고요. 이 아이들이 와서 연주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악기 연주가 잘 안 됐죠. 그런데 이거를 1년 과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쭉 하는 과정에 보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마을 축제, 다문화 축제를 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지켜본 그 화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켜본 이 주민들과 또 이 다문화 가정 그 어른들은 아주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 이게 정말 마을 공동체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이런 사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어떤 데는 이 환자를 돌보는, 이 돌보는 사람이 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마음을 좀 힐링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힐링 프로그램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을 훨씬 더 잘 돌보는 이러한 힘을 얻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통학로 앞에 이 안전시설물들이 없어서 위험했었는데 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CCTV 같은 거 하는 거를 가급적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 하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고 당연히 뭐 우리 시청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에서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시청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요. 어떤 지역인데 값싸게 구입한 이동형 CCTV인 거예요. 요거는 폐기물 투기를 근절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위에 저 카메라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가 내장이 돼서 한 열흘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는 곳에 딱 놔둡니다. 또 센서도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까이 쓱 가면 이게 불이 켜지고요. 카메라 작동해요. 또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쓰레기 버리시면 벌금 얼마입니다. 여기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쓰레기를 들고 가다가 다시 도로 지나가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놔두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 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또 다른 데 가서 옮길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는 이런 거여서 그래 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제도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고, 참여했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바꿀 때 사업 제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우리 지역을 바꿨던 다양한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동네를 좀 둘러보고 우리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더 행복한 우리 청소년 그리고 남양주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건강하게 모든 과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